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시설결혼 강의하는 이강일입니다. 자, 여러분 시설결혼 관련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얘기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자,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시설결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제1장에 보시면 건축구조 총론이 나옵니다. 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앞의 내용보다 저 뒤쪽에 있는 어떤 하중과 응력에 관련된 얘기가 더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이지만 여러분 앞의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1장입니다. 건축구조 총론. 자, 건축구조 총론에서 보시면 여러분 건축구조의 분류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이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가구식 구조가 있어요. 가구식 구조의 정의를 본다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긴 부재를 짜서 맞췄어요. 짜서 맞춘 구조. 맞춘 구조가 여러분 가구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그 내용들을 바로 좀 설명 좀 할게요.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목 구조 또는 이걸 나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철골 구조가 있어요. 요 두 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특징입니다. 자, 요것들은 물을 안 쓰고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건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건식 공법, 공사하는 방법을 줄여서 공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건식 구조가 되면 좋은 점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얘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만큼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절 공사가, 그러니까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을 더 줄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뭐라고요? 공기가 단축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이러면 여러분 뭐가 좋아지냐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공사비 저렴해지는 거죠. 이런 특징이 계속 따라와요. 건식일 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얘들은 불에 탑니다. 불에 타요. 여러분, 탄다는 개념이 열에 의해서 그 형태가 변질되면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타고 나면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재로, 수소로 남아있죠. 여러분, 철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뭘로요? 쇳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여러분 탄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내화는요, 내자가 버틸 내자, 불에 버티는, 안 탄다는 거죠. 내화 구조. 그런데 불에 타니까 여기서 안이란 표현을 안일 비자 써서 비내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불에 타면 비내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는 좌골 발생의 우려가 있어요. 좌골 발생 우려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냐고요? 아니, 나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대부분 수직 부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재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둥도 집을 지을 때는 하나의 사용되는 부재가 되는 거고, 재료가 되는 거고, 벽, 바닥판, 자, 전부 다 지붕 같은 거 전부 다 이걸 부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서 있다고 해서 수직 부재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제가 정중심에서 눌러주면
자, 찌그러들거나 아니면요, 얘가 자 밑으로 주저앉을 때까지는 버텨줘요. 그런데 정중심이 아닌 편심이 걸려요. 편심의 하중이 걸리면 얘가요, 요렇게 휘거나 요렇게 휘어. 이런 현상을 여러분 좌굴이라고 발생이 됐다고 얘기해요. 좌측으로 했다고 여러분 좌굴이고 우측하면 우굴 아닙니다. 그래서 좌굴이랑 우굴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가구식 구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이제 조적식 구조가 나와 있어요. 조적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조적식 구조예요.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벽돌 구조가 있고, 블록 구조가 있고, 돌 구조, 이렇게 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 블록, 돌 구조, 자 얘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얘기합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얘들은 만들 때 물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재료가 완성된 상태에서 쌓을 때 여러분 뭘 쓰냐면 모르타르라는 걸 쓰는 거죠. 모르타르. 여러분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걸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결론 이게 물을 쓰는 습식이죠. 그래서 습식 구조 또는 습식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습식이 되면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습식이 되면. 자, 이게 여러분 얘와 건식 구조와 정반대 개념으로 돼요. 자, 보실래요? 이게 겨울철에 물이 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동절기 공사가 자,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따뜻하게 얼지 않게끔만 보호를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좀 곤란한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자,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왜? 겨울철에 너무 추우면 또 작업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일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길다라는 표현. 이러면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되는 거죠. 이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조적식구는 꼭 이런 표현 나와요. 횡력. 똑같은 표현은 수평력, 지진력. 이런 바람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결론 이 힘에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횡력, 수평력, 지진력에 약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대지에 비해서 여러분 봐요. 이렇게 오는 힘을 여러분 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횡이에요. 그러면 지면과 똑같이 온다고 해서 수평. 그다음에 바람도 옆에서 불죠. 자, 지진은 여러분 수직 하중도 있고 수평 하중도 같이 와요. 근데 문제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 수직 하중에는 버티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수평 하중, 즉 지진은 두 가지 힘이었어요. 수직과 수평에 왔을 때 이 수평으로 오는 그 힘에는요, 어떤 건물은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안 무너지고 버티는 건물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벽돌은요, 즉 블록, 돌, 이 조적식 구조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럼 안 무너지는 구조가 있다는데 뭐가 대표적인 거냐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 대표적인 아파트 건물 안 무너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 조적식은 옆에서 오는 힘에는 무조건 무너진다라는 뜻. 세 번째. 자, 또 하나는 조적식은 균열 발생 아주 잘 되는 균열 발생이 쉬워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조적식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일체식 구조가 나와요.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렇죠?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와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이 일체 식구조의 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첫 번째, 얘는 이런 표현 써요. 내구, 내화, 내진, 내풍적이다. 이런 표현. 내구는 여러분 오래 가는 거고, 내화, 불이 안 타고, 내진, 지진이 안 무너지고, 바람에 안 무너진다는 뜻이죠. 솔직히 이런 표현 쓰는 구조체는 없어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그렇지만 자, 좋은 점도 있으면 분명히 나쁜 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일체 식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가 문제냐면 자체 중량이 무거워요. 무겁다.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여러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중이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약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4톤 정도 돼요. 세제곱미터다.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1m, 여기 1m, 여기 1m, 1m 3개니까 입방미터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물을 부으면 무게가 얼만큼 나냐면 여러분 1톤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게의 기준은 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콘크리트와 자, 여기에 들어간 철근을 집어넣고 무게를 재보니까 약 2.4톤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지만 초고층으로 갈 때는 절대 철근 콘크리트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자, 얘도 균열 발생이 비교적 잘 생기는 겁니다. 균열 발생이 쉽죠. 얘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겨울철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예요. 온도가 높을 때 단단히 굳냐 온도가 낮을 때 단단히 굳냐 물으면 온도가 높을 때 굳어요. 자, 문제는 온도가 높아지면 즉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면요 균열 발생이 잘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또 그러면 춥다고 또 안 생기냐? 안 그래요. 여러분 추워도 습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안 가요. 자, 그런데 습도가 낮아지면 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균열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일체식은 만들 때 철근 콘크리트, 특히 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물이. 그래서 이게 습식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습식구조에는 기본적으로 뭔 표현 들어가요? 이런 표현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일체식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자 뒤편에 보시면 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 가냐면 세 번째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에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습식 구조가 있고 두 번째 건식 구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습식 구조는 뭘 지을 때 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얘는 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습식 구조 방금 한번 한 거 볼까요? 여러분 일체식 구조 구조가 습식 구조였죠. 또 하나 조적식 구조 맞죠? 다음에 건식 구조로 보면 자, 맨 처음 배웠던 여러분 가구식 구조예요. 또 하나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조립식 구조가 있어요. 조립식 구조. 얘는 물을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야, 너 어떤 게 구조적으로 튼튼하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 누가 강한 성질이 크냐 이런 식으로 작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문제는 절대 여러분 요거 둘 중에 여러분 즉 습식 구조가 여러분 튼튼한 거예요, 건식 구조가 튼튼한 거예요.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 얘기하면 절대 큰일 난다. 안 돼요. 왜? 여러분 봐요. 습식 구조가 크다고 하면요. 여기에 봐요. 습식 구조가 작을 수도 있어요. 조적식 구조에서 벽돌과
자, 가구식 구조에 철골 구조가 있어요. 어떤 게 튼튼해요? 두 개 기본적으로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습식 구조가 튼튼하다 볼 수 없어. 그럼 건식 구조가 튼튼하냐? 여러분 지금 일체식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와 가구식 구조의 목 구조 어떤 게 튼튼해요? 철근 콘크리트.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얘기하면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무조건 이거. 그러면 어떤 지문이 맞냐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공사 기간. 이 얘기 나오면 무조건 맞아. 자,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은 건 어느 쪽이에요? 습식 구조. 공사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자, 건식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얘기하면 맞다니까. 그렇지만 뭐 누가 튼튼한 얘기하면 절대 틀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네 번째 조립식 구조가 나와요. 조립식 구조. 이 조립식 구조를 프리 패브리케이션 또는 프리패브 또는 프리캐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잘못 잡혔다는 거지. 요 조립식을 여러분들이 뭐가 조립식이에요?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얇은 철판으로 돼 있어, 양쪽이. 그 다음에 이 안에 스티로폼이 돼 있어. 이걸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지문 조립식이래요. 틀렸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이 조립식은 그 요거 아니에요. 뭐요? 이걸로 아파트 지어요. 아파트 짓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 조립식으로 짓는 아파트 있냐고요?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재질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갖다 껴요. 자,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 너트로 조여요. 물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건식공법이라니까요. 자, 건식. 그래서 얘는 이거 아파트 만들 겁니다. 이 재료가 뭐래요? 철근 콘크리트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 올려서 한다니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들이 나와 있죠. 아파트 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로 공장에서 제작합니다. 공장에서 제작.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죠. 현장 조립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공기가 단축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사비도 저렴해지는 거죠. 세 번째, 자, 이 조립식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도래가 됩니다. 어떤 거냐? 얘는요, 접합부. 조인트의 강성이 작아요. 접합부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5바퀴 돌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4개가 25%씩 힘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돌리다 보면 한 바퀴라도 분명히 더 돌아가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6바퀴 돌리고 나머지 5바퀴 돼 있으면 먼저 6바퀴 돌린 게 먼저 힘을 받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균열이 간다.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얘가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3개가 25%가 아니라 33.3%씩 받게끔 돼 있죠. 이러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어때요?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물이 샌다는 얘기죠. 물이 새면 여러분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나쁜 집이겠네. 이게 큰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이 조립식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꾸 누수가 됩니다. 특히 측벽 세대 쪽에서요. 이러면 참 힘들어져요. 자, 네 번째. 또 하나는 얘는 횡력, 수평력, 지진력, 풍력에 강하다, 약하다, 약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너져요. 자, 이게 여러분 조립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나머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까지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조립식은 어떤 거예요? 이거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 올려서 뭐 지어요?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자, 사진도 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 보면 5번째 입체 구조도 나오는데 입체 구조에 관련된 얘기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막 구조, 뭐 피막 구조, 현수막 구조 있고 공기막 구조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막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입체 구조에서 막 구조, 이게 막 구조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텐트 같은 거 있죠? 이게 기본적인 막 구조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 구조가 나와요. 자, 현수 구조는 여러분 혹시 현수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리. 자, 이렇게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현수교는 여기서 굵은 와이어를 이렇게 걸어놓고 똑같은 힘으로 당겨요. 여기 10톤 당기면 여기도 10톤을 당겨요. 그러면 힘이 평행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니는 요 상판을 평평한 상태에서 와이어로 이렇게 걸어줘요. 그러면 얘가 지탱을 하는 거죠. 이런 다리를 여러분 뭐라고 해요? 현수교. 사실은 현수교만 있는 거 아니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사장교. 나온 김에 자, 여러분 대표적인 사장교가 어디 있어요? 서해대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사장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어때요? 양쪽으로 똑같이 잡아당기면 힘이 균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 상판이 지지는 형태가 사장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서해대교 같은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셀 구조가 있습니다. 셀 구조. 쇠란 얘기예요. 여러분 조개 껍데기 같은 얘기인데 셀 구조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있죠. 이 개념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 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멀리서 보면 이 곡면이 이루어요. 곡면. 이 곡면이 이제 힘을 받는 거죠. 면 하나하나가 힘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쇠리란 표현을 쓰죠. 이 쇠리란 표현을 따져보면 여러분 조개 껍데기라는 얘기죠. 왜 어떤 정의에서 외국 정의에서 보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쇠 회사죠. 대표적인 정의 회사죠. 자, 이런 개념이 여러분 셀 구조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입체 트러스 구조인데 여러분 입체 트러스, 여러분 트러스라는 얘기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이 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자꾸 구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 같은 데 보면 그 지붕이 입체 트러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형태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파이프 형태로. 이게 바로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아치 구조가 나와요. 자, 아치 구조는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부재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예요. 구조가 여러분 아치 구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치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 중심점에 항상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자, 모이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부분만 제가 좀 그려볼게요. 하나하나가 크기가 어떻게 되면 여기는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아.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빼고 싶어도 빠져야 될 입구는 작은데 머리는 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밑면이 절대 처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재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주저앉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치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벽식 구조. 여섯 번째 보면 여러분 벽식 구조가 있네요. 이 벽식 구조는 말 뜻은 이거예요.
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내력벽식 구조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대표적인 내력벽식 구조가 여러분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는 모든 힘을 다 벽이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은 대부분 위에 있는 모든 하중을 수직인 기둥이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은 내력벽이죠. 그래서 모든 벽이 받아요.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벽 허문다는 얘기는 즉 기둥을 없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아셨죠? 자, 다음에 7번에 보면 절판 구조가 있어요. 7번에. 여러분 절판 구조는 이게 개념이 이런 건데, 자, 종이가 있어요. 자, 종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하면 이게 처짐이 생기는 거죠. 처짐이다. 자, 그런데 이 종이를 제가 간단히 버티게 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종이를 기본적으로 절판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접는 거예요. 접어. 자, 이렇게 접어버리면 간단히 제가 이렇게 접었습니다. 어때요? 버텨주는 거죠? 버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판을 접는다고 해서 절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이 절판은요, 자중도 지수할 수 없는 얇은 판을 접으면서 큰 강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판을 그러니까 강판을 접어서 만들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절판 구조가 여러분 혹시 슬레이트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면 이 자체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 학교 강당 같은 데 보면 지붕이 파란색으로 해서 약 이렇게 크게 접어져 있었죠. 동그랗게. 이런 게 전부 다 절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커튼을 구조로 좀 볼게요. 커튼을 구조. 자, 이 개념을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커튼을 구조는 말 그대로 이 커튼으로 벽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커튼으로 벽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힘을 못 받아요. 아셨죠? 비가 아니란 얘기죠. 내력, 버틸랬자 힘을 버티는 벽인데 아니란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튼의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이. 첫 번째는 자, 상부의 하중은 감당하지 못하고 상부 하중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무게만 감당하는 구조가 커튼홀 건물입니다. 두 번째, 자, 또 하나의 커튼홀 건물의 기본 개념은 건물의 외부의 마감을 뭘로 마감을 하냐면 유리로 마감해요. 자, 이렇게 유리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재료, 즉 뭐 타일, 콘크리트, 돌 이런 거에 비해서 그만큼 건물의 자중이 건물 자중 자체 중량이 어때요?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의 자체 중량이 감소가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자, 고층화를 이룰 수 있죠. 또 하나 지반이 연약한 경우 한 경우는 무게가 덜 나가니까 좋은 거죠. 이런 경우 쓰는 게 바로 커튼홀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커튼홀 건물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건물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지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나라 랜드마크는 63빌딩이죠. 63빌딩. 63빌딩은 건물의 외부가 다 뭘로 마감되어 있어요? 유리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 요 층의 유리는 위에 있는 모든 유리의 무게를 감당 못해요. 너만 붙어 있으면 돼요. 너만 잘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건물의 외부 마감을 뭘로 해요? 유리로. 이러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개방감하고 건물이 시원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절약은 완전 꽝이에요. 에너지 절약이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커튼홀 구조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커튼홀은 여러분 되게 많아요. 자, 63빌딩도 있지만 여러분 서울시청, 새로운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건물이 전부 다 뭐예요? 유리로 돼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커튼홀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중과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여러분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중은 여러분이나 저도 무조건 건물한테는 하중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칠판 같은 거 전부 다 건물한테는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이걸 버텨줘야 건물이 되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버텨주는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이에요. 자, 이렇게 하중과 응력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중이 나오는데 이 하중은 종류를 크게 장기 하중이 있고 또 하나는 단기 하중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구분됩니다. 자, 장기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단기는 짧은 기간이에요. 어떤 분 그러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아요? 이 기준은 길고 짧은 것은 건물의 수명과 자, 기준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건물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40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수명과 비슷하면 장기하중이고요. 자, 그러면 단기는 30년에 40년 비해서 30년과 40년에 비해서 한 5, 6개월 가요. 그러면 이거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비교적 짧은 거죠. 그러면 단기하중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하중은 뭐 5개월도 될 수도 있고 한 1년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 초, 몇 시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하중은 또 종류를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하중은 자, 첫 번째는 얘가 고정하중이에요. 이 고정하중의 개념은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이에요. 이게 고정하중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죽을 사자 써서 사하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하중이 건물의 자체 중량, 자체 중량,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도 표현해요? 자중이라고 표현도 하죠. 자중.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 자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바닥판도 되고 이런 것들이 못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고정하중이 있고 적재 하중이 또 하나 있어요. 적재 하중이란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 적재 하중입니다. 자, 이 적재 하중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 활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활하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움직일 동자 써서 동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활하중, 동하중은 대표적인 게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 각종 집기류가 전부 다 적재하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하중부터 좀 볼까요? 단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자, 어떤 바람이 안 풍하중, 눈이 쌓이는 적설하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 어떤 충격형, 충격하중 이런 것들을 자, 들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장기 하중이 있고 단기 하중이 있을 때 어떤 게 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단기 하중이 크다고 하세요. 무슨 소리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단기 하중이 커요. 그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존재해요. 자, 건물입니다. 문제는 이 바람, 지진,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이 없으면 아무 걱정도 없고, 자, 무너질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첨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하니까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봐요. 건물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각종 직기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자, 자체 중량, 보, 기둥, 보라든지 또는 이 기둥에 무게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자체 중량.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화중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정하중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적재하중. 우리 두 개를 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장기하중. 기본적으로 건물은 항상 장기하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람은 건물에 대해서 이걸 무너뜨려 만드는 거죠. 즉 건물은 바람이 와도 버텨야 되고 지진이 와도 버텨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은 얘만 존재할 수 없어요. 뭐에다가? 요 건물에다가. 따라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바람도 무너지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지진도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적설도 와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단기 하중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존재하냐면 장기 하중이 존재해요. 따라서 단기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안에는 지금 건물이 항상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장기가 크냐 단기가 크냐 물어보면 단기가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가자고. 야 너 하중하고 응력이 있을 때 어떤 게 커야 돼? 라고 물어보면요. 어떤 게 커야 돼요? 응력이 커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이렇게 장기하중과 단기하중, 응력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힘의 종류인데 첫 번째 인장력이 있어요. 인장 강도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인장력, 인장 강도는 뭐냐면 보실래요?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재가 있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부재가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부재를 우리가 흔히 수직 부재, 눕혀져 있는 것을 수평 부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이 부재의 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부재의 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눕혀져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쪽이 부재의 축 방향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세워져 있는 것은 이쪽이고 눕혀져 있는 거 이쪽이죠. 이게 기준이 뭐냐면 항상 보시면 여러분, 얘들은 길이 방향으로 부재의 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재의 축 방향으로 인장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서로 잡아당겨. 이게 바로 인장력입니다. 아셨죠? 자, 문제는 해석하는 거죠. 야, 또 인장력이 크다. 또는 인장 강도가 크다. 자, 인장 강도, 인장력이 작다라고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잡아당깁니다. 인장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잘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인장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잘 안 늘어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안 늘어난다. 버티는 겁니다. 인장 강도가 작다는 얘기는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끊어지거나.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철근은 인장력, 인장응력, 인장 강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 잡아뒀을 때 잘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게 해석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압축력. 압축 강도가 나와요. 기본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축 방향 어느 방향? 요 길이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요 길이 방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걸, 자, 압축력은 요걸 기준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압축력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야, 압축력이 또는 압축 강도가 크다.
요게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 방향으로 어때요? 서로 눌러줘야 되는 거죠. 자, 압축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눌렀을 때 잘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자, 얘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여러분 단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압축 강도가 크다. 그럼 크다는 얘기는 잘 안 깨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단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전단력의 개념을 보면 부재우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이에요. 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축 방향, 이 방향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단 방향은 여러분 요게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래야 직각이니까. 얘도 이렇게 와야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 잘리는 게 이런 단면을 가지면서 잘려요. 그러면 이 전단력으로 만들어진 생활도구가 뭐냐면 여러분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 전단 방향, 전단력 방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수직부자는 여러분 가위로 자를 때 여러분 이렇게는 못 자르죠. 가위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세워져 있는데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여러분 가위질 할 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눕혀진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르기도 힘들어요. 양쪽이 다른 데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르기도 힘들다고요. 그럼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 부자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고 수평 부자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질이에요. 가위질. 자, 문제는 얘도 전단력 또는 전단 강도가 크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크다고 나오면요, 여러분 잘린다고 생각하세요. 작으면 안 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해석 정말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